안녕하십니까. 13장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 객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예외라는 건 엑셉션이라고 하는데 이 엑셉션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외 상황에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유입되거나 예상치 못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자바에서 JVM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예외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이나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유입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되는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JVM 있죠. JVM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고, 이 예외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잡아서 처리할 수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객체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상태와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 객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찍어보면 이 예외는 어디서 났고 뭐 때문에 났고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를 보면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버그들을 갖다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어떤 예외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디버깅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시스템에서 예외를 던지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예외를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예외를 잡는 방법인데요. 트라이 캐치 구문이라고 하는데, 캐치는 여러 개를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트라이 하고 중괄호인가요? 중괄호 하고 그다음에 중괄호 닫고 캐치 소괄호 열고 엑셉션 이름 하고 또 잡고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중괄호 닫고 거기까지가 이제 하면은 트라이에서 캐치문 사이에는 예외가 발생할 것 같은 구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캐치문 안에는 엑셉션 원 타입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엑셉션 첫 번째 엑셉션 1입니다. 엑셉션 원 타입에서 이름을 가진 엑셉션 원 타입의 객체의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뭐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속 따라서 이제 엑셉션 2 타입의 객체를 갖다가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트라이와 캐치 사이에 있는 예외 구문에서는 엑셉션 1 타입, 엑셉션 2 타입 모두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구문이 이렇게 구문에서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구문에서는 예외를 처리한 다음에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는 그런 구문들을 여기서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치라는 엑셉션을 잡은데 파이널리 안 하면 바로 빠져나가고요. 트라이문에서도 여러 줄의 구문이 있으면 뭐 첫 번째 구문에서 에러가 나면 그 뒤에 있는 구문들은 아예 실행을 안 하고 해당 예외 잡는 구문으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구문에서 exception 1이라는 예외가 발생했다 하면은 캐치문의 exception A를 잡는 캐치문에 있는 구문으로 바로 점프를 해서 이 캐치문에서 음,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이 해당 트라이 캐치문 전체 빠져나가는데요. 이 트라이 캐치문 안에서 반드시 어떤 예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예외 발생 상관없이 처리해야 되는 구문이 있으면 파이널리 구문에서 넣게 됩니다. 음, 예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에서 모든 예외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당연히 상속받았겠고요. 그 다음에 스로우오버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스로우오버는 엑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엑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자식 클래스로 두는데요. 이 엑셉션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실행 런타임 엑셉션, 뭐 IO 엑셉션 이외에도 많은 엑셉션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엑셉션들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외들도 이렇게 상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봐야 될 것이, 보통은 이 캐치문을 적을 때 여러 개의 예외들을 순서대로 적을 수 있는데요. 이 예외들 중에서 가장 음,
자식을 맨 위에 놓고요. 그다음에 캐치문에는 그다음 부모, 그다음 캐치문에는 그다음 부모. 그래서 이 아래로 갈수록 이 캐치 그 exception의 상속 구조가 이제 부모로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면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치문에서 가장 상위에는 exception이라는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는 예외를 잡아버리고 두 번째에다가 그 하위에 있는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잡으면 두 번째 이 캐치문에는 첫 번째 캐치문에서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캐치문에서는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캐치문에 있는 상세한 엑셉션보다 더 상세한 에러를 예외를 잡아야 되는 경우라면 역순 상속 구조 역순으로 캐치문에 있는 예외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외를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를 이제 다른 곳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던지기 위해서는 메소드 선언부에다가 throw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나는 이 메소드는 IO exception을 던질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소드 구문 안에서 이제 실제 throw라는 키워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throws랑 throw 헷갈리시면 안 되고 thro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exception을 직접 생성해서 new라는 키워드로 exception을 생성해서 직접 발생시켜서 던져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 발생이 예상되는 구문에서 IO exception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예상되는 구문에서 이렇게 throw지만 하시면 이제 그 구문이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예외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메소드에서 execute 메소드를 실행했는데 IO exception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IO exception execute 메소드 입장에서 IO exception을 던지는 곳은 바로 메인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IO exception을 던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바 1.7 저희가 지금 배운 자바 1.7에서는 좀 더 이 트라이 캐치문을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트라이 리소스 구문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트라이 리소스 구문은 다른 언어들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생각에는 이제 차용을 해서 자바에도 도입한 경우 같은데요. 자바에서 일단 트라이 캐치문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일 I/O 또는 네트워크 I/O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그런 I/O 부분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I/O들을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이제 얻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에 리소스를 얻고 나서 다시 그 시스템에 리소스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자바 1.0 전에서는 리소스를 파이널리 트라이랑 캐치 사이에서 리소스를 할당받고요. 파이널리에서 반드시 그 리소스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얻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얻는 코드를 트라이와 캐치문에 넣고 반드시 파이널리에서 뭐 컨전 클로즈 이런 반환해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반환해줄 때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리소스를 할당 받아서 썼는데 파이널리에서는 반환 안 하고 까먹고서는 그냥 반환 안 하고 그냥 종료를 해버렸으면 이 자원은 자바 JVM상에는 메모리를 계속 점유를 하고 또 이 해당 메소드가 계속 실행이 되면 그 점유된 자원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점유된 자원은 다른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스레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스트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 고스트가 돼버린 형태라서 계속 메모리나 뭐 이런 자원만 차지하고 있는 형태라서 결국에는 아웃 엑셉션이 아웃 메모리나 아니면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예외를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제가 1.7부터는 트라이 리소스라는 구문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트라이 구문 안에 여러 개의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콜론 형태로 여러 개의 자원을 쓸 수 있고요. 트라이 안에 선언된 자원들은 파이널리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JVM에서 알아서 리소스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리소스를 반환해 주기 위해서 트라이 리소스문 안에서 트라이문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리소스를 반환해주는 그런 클래스는 auto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퍼드 리더나 아니면 파일 IO에 관련된 대부분의 리소스는 아마 autocloseable을 1.7부터는 구현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예외 처리를 위해서 설명으로만 말로만 들었는데요. 실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여시고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exception example이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좀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전 작업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단 따라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소드 1을 하나 선했고요. 메소드 2를 호출해서 선한 거는 메소드 호출 구조대로 이게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public int 메소드 2라고 선하고 여기서는 string a는 null이라고 선하고요. a는 null입니다. a는 어떤 값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생성한 것도 아니고요. length라고 하면 여기서는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거는 실제 발생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ublic int method 3에서는 또 다른 예외를 발생시킬 겁니다. list integer li new array list integer 하고요. 두 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서 array list 리스트는 이제 임포트 안 받았기 때문에 임포트를 받으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두 개를 받습니다. 컴파일 에러 없고요. 자, 여기서 return li.get 1을 호출합니다. 일이 아니라 좀 더 크게 가볼까요? 4를 호출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개밖에 할당이 없었고 값이 또 없는데 여기서 get이라고 get 네 번째 있는 거 호출하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 배열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예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예외가 이제 발생이 예정된 메소드들을 실행시켜 보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에서 exception example이라는 클래스를 간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ry 캐치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ry 쓰고 캐치 속어라 열고 exception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이제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속 역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널 pointer exception n 이름은 n이라고 두겠습니다. 널 포인트에 n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system out.println을 통해서 이게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플러스 n.get 메시지라고 하면 그 exception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ull point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녁에 있는 exception 2라고 이라는 가장 그 null point의 부모 클래스죠. 그래서 부모 객체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그냥 exception 하고 마찬가지로 2.getMessage로 메시지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method1
호출하면 메소드 2를 자동으로 호출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포인트 엑셉션 하고 메시지는 널이 찍히죠. 그러면 이제 널 포인트 엑셉션 요 줄입니다. 요 줄에서 찍겠다는 얘기는 이 AX 메소드는 여기서 엑셉션이 잡혔다는 얘기인데요. 이 EX 메소드 1을 가보면 메소드 2를 이제 호출합니다. 결국엔 메소드 2에서 이 엑셉션이 발생한 건데요. 이거 발생한 이유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객체를 선언만 했습니다. 객체 이름만 스트링 타입으로 A를 쓸 거야 라고 선언만 했고, A를 쓰는데 A를 뭘로 쓸지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스트링 객체 A라는 이름의 length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A는 스트링 객체 메소드인데 A에는 아무것도 할당되어 있지 않은데 length를 호출하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당되어 있지 않은데 너 여기 왜 호출했어? 라고 널 포인트 엑셉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 포인트 엑셉션을 볼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 any.get 메시지 이외에도 이.printStack trac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printStack trace 메소드를 호출하면 메소드가 호출한 결과를 이렇게 트레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라고 하면 이제 호출된 메소드가 발생한 순서인데요. 잘 보시면 자바랑 널 포인트 엑셉션, 이 우리가 발생한 엑셉션의 이름이죠.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줄이 가장 그 엑셉션의 원인이 되는 메소드고요. 그 밑으로 갈수록은 호출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저희가 발생한 메인 메소드가 찍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소드 1이 찍혀 있고요. 저희가 이 메인에서 메소드 1을 호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메소드 1에서는 메소드 2가 찍혀 있죠. 그리고 실제 널 포인트는 엑셉션이나 아니면 뭐 어떤 타 엑셉션이 나오는 걸 보면은 가장 상위 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이제 엑셉션이 원인이 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이 되는 곳을 찾을 수 있고요. 그냥 순수하게 자바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프레임워크나 다른 J2E나 아니면 다른 자바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거가 이제 프레임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최초 발생되는 것부터 원인이 되는 것까지 중간까지 계속 찾아가면서 그 해당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하시면서 노하우로 찾으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맨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찾아가서 가장 그 맨 위에가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그 원인이 되는 것에 집중해서 보시면 예외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외 잡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눈에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래머의 실력이라서 많은 트라이얼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바에서 이제 예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정의형 예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아까 보셨듯이 널 포인터나 아니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엑셉션,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엑셉션은 이제 배열 같은 데서 그 배열에 없는, 예를 들어서 3개의 배열만 선언했고 네 번째 값을 줘. 그러버리면은 이제 컴파일러는 황당하죠. 이게 왜 3개까지만 해놓고 왜 4개를 달라는 거냐, 그러면서 인덱스를 벗어났다,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거를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에러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에러 위에도 직접 프로젝트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예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정의해서 사용할 때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예외 상속 구조의 중에 클래스에서 하나 상속을 받아서 예외를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바에서 적용하는 예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외를 특히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경험과 많은 이제 그 시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많은 코드를 만지시면서 이제 겪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많은 코드를 만들어 보시고 많은 코드를 또 보시고 돌려보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